10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계엄 선포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건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실행에 착수 전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등 관계 법령의 문헌과 그 입법 취지 및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갖는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였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밀행성과 신속성의 요청에 기인하여 국무위원들 전체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리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과 관계 법령상 긴급한 경우에 그와 같이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사유, 즉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 내지 탄핵 소추안의 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하여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따른 안보 공백 상황 초래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과 그렇지 아니한 국무위원 사이에 계엄 선포의 보안 유지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합리적 차이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 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와비 상황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국무위원 7명에 대하여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획부 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 6명의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실로 오도록 연락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하였는데 그중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 국무회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 그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 전원이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안건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가지는 긴급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개최 여부나 안건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집 통지를 하였다거나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즉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그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무회의의 소집 및 개최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2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닙니다.